자,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. NBN골드 김영민 매니저,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,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일에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들어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앞서 수급 봤는데 뭐 특이점이 보이던가요? 김영민 매니저? 네. 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대거 이제 코스피, 코스닥 순매수 상위 에코프로 종목이 BM 올라와 때문에? 있다는 거. 네, 에코프로 BM 영향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시장에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계속 좀 나오는 게 아닌가.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그래도 앞으로 이제 성장성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수주 공시도 나오고 증설에 대한 투자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호재들도 좀 많고 믿고 배팅할 수 있는 섹터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조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많이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. 근데 전기차 수요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고 2차 전지 수요도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CATL이 지금 공급은 1위인가요? 네. 근데 CATL 전지도 좀 불났어요. 그렇죠. 네, 불나가지고 거기는 뭐 종종 주기적으로 불이 나죠. 불 많이 나죠, 사실. 네.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입법을 이제 상정한다. 뭐 이런 얘기도 좀 뭐 도움이 좀 된 것 같고 네. 제가 보는 금요일 수급은 확실히 이제 좀 밸류 높은 성장주는 이제 이 2차 전지 쪽에 좀 한정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몰렸던 거 보면은 이제 화학, 운수창고, 의류, 철강, 금속 이런 쪽이었거든요. 의류?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약간의 좀 막연한 그 성장성보다는 네. 지금 당장 돈 되는 거 이런 거를 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시가총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약간 좀 플레이를 그러니까 매수를 좀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특징적인 좀 색깔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코스피 듭니다. 전체 합산 기준으로는 5천억 매도죠? 네네. 근데 이제 뭐 금융주 뭐 카카오뱅크 빼고 카카오 뭐 네이버 빼고 뭐몇 가지 이게 이제 굵직한 거를 좀 제외하고 나면은 철강금속 또 운수창고 뭐 철강금속에 봐 이제 뭐 포스코 현대해질 이런 거죠. 그리고 이제 운수창고 그러면 보통 이제 항공주들 뭐 이런 쪽에 좀 확실히 좀 색깔이 좀 진하게 묻어나는 이제 그런 수급이 이제 금요일이었고 네. 이제 오늘은 또 봐야죠. 네. 뭐 이번 주는 이제 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둔 주간이기 때문에 네. 아마 주중반 넘어가면은 또 매번 그 연휴 앞두고 살짝 그 자금 수요 이슈하고 뭐 그래 주가가 좀 늘어지는 뭐 이런 그렇죠. 경향도 있긴 한데 네. 연휴라는 또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뭔가 또 다를까? 규제 리스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좀 시장의 악재가 아닌가 이런 미국이나 생각이 우리나라나 들고. 그렇죠. 미국은 애플 규제 그렇죠. 지난 구글. 금요일 날 뭐 사실 미국 3대 지수 다 빠졌는데 결국 애플이 빠져서 이제 빠진 네. 거라 보면 될 것 아까 같거든요. 모두에도 오프닝 했어요. 좀 네. 보았더니 한 100조 원 없어졌더만. 네. 애플이 1% 빠지면 30조 날아가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, 네. 3% 빠졌으니까 한 100조 원 날아간 100조 거예요. 원은 좀 안 되게 날아갔는데 100조 원짜리 우리 회사 우리나라 기업 찾아보니까 시가총액 2위가 SK 하이닉스. 네. 네. 현기차를 합치면은 한 또 그 정도 되나? 그러면 SK 하이닉스에다 뭐 하나 얹어가지고 뭐 쑥 날아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하루에. 네. 참, 연이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 지난주 금요일 날도 장 시작하자마자 또 하이브가 주가가 또 어렵게 급락이 나왔었잖아요. 하이브. 네. 네. 방탄소년단이 어차피 지금 뭐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. 중국에서 이제 아이돌 규제한다 그러니까 내일 왕이부장 오죠. 네, 하이브가 또 급락이 나오고 뭐 게임주들도 또 동반해서 같이 안 좋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녹십자도 확 네, 떨어지는 막판에 바람에 녹십자도 또 저도 그게 뭐 외부에 일 보다가 뭐 무슨 어이구야. 지점에서 뭐 신용이 어쩌고 뭐 이런 수급 썰이 문제. 있긴 하던데요. 네, 네. 어쨌든 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크게 확대가 좀 되는 모습이었다. 뭐 네. 그렇게 보면 될 것 자, 같습니다. 그럼 이제 픽을 해봐야 되는데 네. 이금희 매니저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?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제 픽은 결국 또 이제 가는 쪽에다가 이제 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SKI 테크놀로지라는 종목. SKIE 테크놀로지.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 특징, 특히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1등을 이제 차지한 기업인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저의 픽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. 근데 이제 그날 목요일은 SKC가 아주 강해가지고 그냥 SKC를 할 걸 그랬다 이랬었는데 어차피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BM의 이제 대규모 수주 계약이 나오고 난 이후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그러면 조지아 공장 완공되고 그리고 이제 포드하고 합작법인 이제 배터리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여전히 이제 좀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. 그러면
뭐 다른 기업들보다는 어쨌든 양극재야 뭐 SK그룹 내에서 지금 자체적인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고프로 BM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입도 선매를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전지 쪽 소재 쪽에 이제 밸류체인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이 SKC라든지 SKI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을 어쨌든 외국인 기관들도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.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도 분명히 좀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네. 어쨌든 뭐 이쪽 섹터가 그야말로 이제 성장주의 대표격이고 아까 차장님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성장주가 지금 다 빠져버렸잖아요. 엔터, 게임 이 종목들이 또 영향을 받으니까 메타버스도 같이 이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른 성장 섹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제 성장 sek터 안에서는 2차전지 소재단으로 더 좀 수급이 좀 집중되는 흐름. 이번 주 초반에도 저는 뭐 크게 좀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올림픽 종목으로 다시 한번 SKI 테크놀로지를 말씀 좀 드리고요. 네. 대규모 이제 투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중장기적인 안목.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저의 픽으로 소개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정이 21만 원대, 20만 원대 구간까지 이제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점 매수가 이제 조금 들어오니까 그냥 7, 8% 가까이 제법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 버리거든요. 시총이 좀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게 이제 뭐 2차전지 소재단의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좀 가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조금 이제 상방으로 아직 좀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.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이렇게 조금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거는 사명이 되게 어렵대요. SKIE 테크놀로지. 네. 그렇죠.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뭐 상당히 뭐 뛰어난 건 인정하는데 네. 조금 사명을 좀 쉽게 지어주시면 어떨까? 저희도 좀 어렵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이게 알파벳으로 돼 있는 거를 한글로 그대로 풀어서 이제 그러니까. 한글명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, 이름이 조금 길기도 저도 하고.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. SKIE 테크놀로지. 자, 외국인은 그래서 대한항공을 어떻게 산답니까? 대한항공은 되게 쉽죠. 네. 칼? 네, 칼이죠. 칼, 네. 삼성도 맨날 샘성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? 아, 샘숭이요. 네, 샘성 뭐고. 예, 뭐 대한항공 뭐 저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특징이 이제 있는 그런 매수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운수창고의 그 매수가 뭐 적지 않게 좀 들어왔습니다. 이 업종의 규모에 비해서는 뭐 사실상 이제 항공주에 들어왔던 거죠.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기대감이 아닌 실적의 현실화 이런 것들을 좀 들 수 있겠고 사실 이제 실적도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고 수급도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부담도 크게 없는 대형주 중에 몇 안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좀 수급을 보면 기관들의 좀 전략 종목이 됐어요. 이 종목을 보면 약간 3만 원 밑에서 이렇게 좀 단단하게 좀 쌓아두는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이제 회복세를 보일 이제 업종 내 탑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뭐 재미삼아 이렇게 뭐 내년 뭐 올 하반기 이렇게 좀 이렇게 비행기 티켓 뭐 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를 좀 찍어 보면 뭐 그게 당장 현실화가 될 그 우리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행기 그 티켓 값이 굉장히 비싸요.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제 받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. 코로나 이후에는요. 그런 것들을 좀 뭐 미리 밸류를 땡긴다기보다는 지금 그냥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실적만 감안하더라도 뭐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 뭐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이 반기에 지금 실적을 보면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나왔는데 올해 뭐 말까지 많이 보는 데는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작게 봐도 한 6천억, 많이 보는 데는 그 이상을 좀 보는 데도 좀 있고 코로나 뭐 회복이 되는 이제 또 해외에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열리게 된다면 이제 또 확장이 확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뭐 외국인 연기금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도 매수가 계속해서 좀 더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3만 원을 이번 하락 시 조정기에도 좀 지켜줬죠. 이렇게 본다면 좀 단기적인 좀 저점 마디가 좀 되면서 저는 뭐 전고점 사냥을 나설 수 있는 이 이제 운수창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재의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실적과 기대감을 좀 동시에 반영시킬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좀 대한항공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네.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뭐 똑같습니다. 거기 사람 사는데 그래서 뭘 보느냐면은 뭐 항공의 탑승, 뭐 항공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1차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률, 그다음에 확진자 수 이걸 보잖아요. 네.
1차 접종률은 이번 주에 이제 70%를 넘어갈 것 같고, 위드 코로나라는 뭐 용어를 하여튼 다가서는 이정표가 바짝 왔고, 오늘 이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주말경에 이제 1,500명대 현재 예상이 됩니다. 정확한 수치, 정확한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아까 제가 받은 거는 1,433명, 1,500명 미치네요. 네. 저는 이제 보는 게 그 일부 한국 사람 이제 한국 여행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몇몇 지역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는 데가 있어요.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푸켓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올 10월 그리고 12월 내년 1월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뭐 발리 지역이나 그렇죠. 뭐 일부 이렇게 좀 동남아 지역에 좀 늘어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돌아왔을 때 이제 2주 그 격리되는 것만 조금 완화가 되면은 네. 다시금 이제 하나 둘씩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. 듭니다. 대한항공 괜찮을 것 같네요. 대한항공은 사실 이제 뭐 여객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. 네, 화물. 사실 이제 화물 쪽이 워낙 좋잖아요. 네. 뭐 작년부터 계속 좀 호조고 지금도 사실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뭐 노이즈가 좀 있기는 하지만 네. 어쨌든 물동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이 이제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오케이. 하여튼 그래 또 기관 외국인 수급의 피크를 올림픽으로 선택한 거는 두 분은 이제 정유민 차장은 대한항공, 예, 김현 매니저는 SKIE 테크놀로지 네. 이렇게 정해주고 따로 또 이제 나는 뒤에서 호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종목은 뭐다? 저부터 하죠. 네. 네. 다날입니다. 다날. 네. 김현 매니저는 인텔리안 테크. 네, 이렇게 되는군요. 이 화면을 항상 봐야 되는데 이걸 매번 놓쳐. 네. 자, 뭐 보시면 되니까. 뭐 진행자 마음입니다. 그건. 아니야. 다날부터 네. 들어봅시다. 다날. 일단 뭐 모바일 결제는 굉장히 이제 과점적인 그런 시장이죠. 이제 뭐 아무나 들어오기도 좀,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기도 그렇고 거기에서 지금 뭐 20% 30%의 그런 마켓 셰어를,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가진 자가 뭐 빠져나가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연말 소비 시즌 앞두고 좀 긴 조정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기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. 뭐 부담 없는 뭐 주가대입니다. 뭐 지금 6,000원대 초반이고 소비에 대한 뭐 강조를 요즘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재난지원금이 이제 풀리는 상황이고 네.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을 상쇄할 만한 그런 이제 소비의 그런 확장적인 그런 정책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소비 쪽에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뭐 딱히 이렇게 돈을 여기서 더 푼다라기보다는 이제 소비 쪽으로 좀 정책들이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소비에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제 전자결제 종목을 좀 찾아봤고요. 일단 이제 그러니까 직접 구입을 하는 거죠. 해외에 있는 제품을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과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예전에는 뭐 그래봐야 이제 몇몇 안 되는 채널로 이렇게 직구를 좀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확장적으로 많이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1분기부터 3분기 올해 그런 좀 총액보다 4분기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일단 뭐 무슨 뭐 세일 페스티벌 뭐 이런 거 하면 네. 일단 비싼 걸 사잖아요. 가전제품 같은 거 비싼 걸 사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1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안 사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가의 의류나 좀 좋은 뭐 명품 이런 것들을 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품목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식별을 하는 그런 통관이 있어요. 그런 번호가 좀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로 추정되는 관세 규모가 올해는 이제 최고로 찍힐 네, 것이다. 관세청에서 저 자료 더 본 것 같아요. 찍히고 있고 찍힐 것이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좀 있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반기는 조금 역성장이 있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확 쏠렸던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는 이제 기저효과를 잃어버리면서 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네. 뭐 저는 뭐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은 뭐 어렵지 않게 하반기에만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럼 상반기에는 지금 분기 30억이 좀 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연으로 통째로 보면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뭐 수급 유입도 굉장히 좀 빨라지면서 투자의 하방을 좀 단단히 했기 때문에 좀 뭐 대응 포인트도 뭐 만약에 이제 뭐 이 예측이 좀 잘못돼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손절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게 소비재를 공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다날이라는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페이코인인가요?
예, 페이코인이라는 이제 그런 자체적인 코인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뭐 복잡해지니까? 한도 끝도 없고 얼마 전에 이제 그럼 부가적인 부수적인 걸로. 네네 KG 모빌리언스가 이제 이런 그러게요. 예, 통관 관련돼서 좀 일발 장전도 하셨잖아요. 네, 그 아마존의 이제 직구 네. 11번가를 통한 직구 시장이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시장이라고 하죠. 뭐 그래서 이제 통관 번호 네, 그 뭐라 부여가 저도 됩니다. 예, 예. 네, 하여튼 그게 통계청 뭐 저기 이후에 집산 이후에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네. 하니 그래서 결제 업체들이 주목을 될까 이렇게 받긴 했는데 거기 양대 산맥이에요. 네, 그래요. 알았어요. 네. 페이지 모빌하고 다날. 네. 그두 키즈 개가 이제 모빌은 뭐 빵 떴다가 모바일 결제. 뭐 다시 내려와가지고. 네. 이게 어찌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글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네.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였잖아요. 거기에다가 오늘 뭐 애플 인앱 결제에 대한 뭐 판결도 좀 있었고. 네. 그러면 결국 이제 뭐 인앱 결제 강제화하는 게 이제 약간 좀 그 해소가 좀 되면 이런 이제 전자 결제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PG라고 네, PG 죠. PG죠. 결제 대행을 해주는. 그러니까 뭐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자체적인 솔루션을 통해 갖고 결제를 유도하다가 그게 걸렸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G 업체들이 움츠러들 수 있는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는. 네. 그래서 그 단아를 보고 네, 있는 그렇죠. 위치적으로. 자, 그러면 김현 매니저. 네, 단아를 갖고 오신 게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. 그럼 뭐 있는 거 같죠? 그죠? 뭐예요?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을 인텔리안 준비를 테크. 좀 해왔어요. 이번 주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현지 시간 14일 날 오전 10시가 되면 이제 애플의 아이폰 13이 공개되거든요. 네네네. 뜬금없이 이제 인텔리안 테크를 아이폰 13의 이제 수혜주로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려고 준비를 좀 해왔는데. 네, 앞에서는 가상현실 맥스트. 네. 맥스트 맞나? 이름 들으면 될까 뭐. 네, 맞습니다. 맥스 네, 메타버스. 맥스트. 어쨌든 인텔리안 테크는 해상 위성 통신 관련된 뭐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워낙 이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ETF도 또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. 해상 위성 통신 안테나 특히나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요 회사도 인텔리안 테크도 최근에 이제 장사가 이제 조금 잘 될 수 있는 모멘텀 강력한 모멘텀이 하나 나왔어요. 그 원웹이라고 하는 이제 통신회사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. 이 회사가 이제 인공위성 이제 통신 시스템을 이제 깔아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웹 쪽으로 주로 이 회사가 이제 위성 통신 부품이라든지 안테나 같은 걸 납품을 하거든요. 여기서 이제 수주 규모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8월 23일 날 이제 18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거든요. 시설 투자를 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방이 이제 커지고 이제 장사가 좀 잘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공격적인 이런 이제 증선 투자를 먼저 이제 나서고 있다라는 거. 역시나 이제 우주 항공 쪽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인텔리안 테크도 대규모 이제 시설 투자를 하면서 원내 향 매출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그 수주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기 위한 이제 그 노림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원웹이 2022년부터는 이제 전 세계 이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하거든요. 이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사실상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좀 낮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, 네.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의 일부 지역들 이쪽은 인터넷 이제 보급이 워낙 낮아요. 근데 5G라든지 뭐 LTE를 깔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일단 광 케이블 설치해야 되고 5G 통신망 깔아야 되고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이제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의 인프라를 보급하는데 상당히 좀 효과적이다. 그리고 애플이 전작이었던 아이폰 12에서 이제 처음으로 5G 이제 스마트폰을 채택을 한 거잖아요. 네. 아이폰 13도 당연히 5G 모델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미국도 전역을 이제 커버하는 5G 이제 통신망이 다 깔리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미국 의회가 이제 제거가 되고 나면 또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통과된다라는 것 때문에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또 잠깐 또 주목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네. 저는 그것보다는 인텔리안 테크가 훨씬 더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애플이 또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13에는 저궤도 위성 통신 이제 서비스도 같이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5G라든지 LTE가 지원이 안 되는 지역으로 갔을 때는 요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망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보관을 만들어가지고 아이폰 13에 이제 탑재가 지금 유력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뭐 부품이라든지 안테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가 뭐 직접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에 뭐 이런 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
관련된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요 애플의 아이폰 13에 이 위성통신 서비스가 탑재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 2주 전부터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강하게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. 추세가 이제 또 7만 원대 안착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1차적인 상승 파동은 한번 끝났고,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눌림목 잘 버텼고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7만 한 3천 원에서 7만 4천 원 정도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, 1차 목표 가격은 8만 3천 원, 손절 가격은 6만 7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. 아직은 범용으로 탑재되긴 좀 어려울 맞아요. 이제 거예요. 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. 시작이 되는 거니까. 이게 뭐 왜 중요하냐는 개념보다는 4G에서 5G로 지금도 완전한 전향이 안 됐잖아요. 네. 서브 6 그렇죠. 얘기도 하고. 맞습니다. 그게 이제 통신사만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디바이스 업체들, 폰 만드는 그렇죠. 업체들, 거의 다 바뀌어야 되니까. 네,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들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어느 한쪽만 되는 건 아니고, 하여튼 4G에서 5G 넘어갈 때만 해도 디바이스 전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안에가 싹 다 바뀌거든요. 안테나 배치부터 해서 뭐 어떤 것 구현되는 거. 근데 이제 6G로 넘어가면 또 다 바뀐단 그렇죠.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애플이 어떻게 가져가느냐. 삼성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, 하여튼 통신에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진행형. 서브 6 MMAV는 이미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다 됐다. 그렇죠. 이제 상용화 시점이 이제 문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궤도 일성이 되면 이제 무료 인터넷이 보급되는 건데, 무료로 그걸 왜 하느냐. 일단 깔아주고 거기다 이제 유료적인 쓰게 것들을 만드는 막 거죠. 얹어놓는 거죠. 네. 네. 40분. 하여튼 김영민 매니저는 피크로, 인텔리안 테크. 테크, 네. 정경민 차장은 다날. 네. 다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가야죠 또. 네. 저는 이제 그만 물러가도록 하고요. 이벤트는. 네. 월요일이니까 주 초반에 이제 오후 4시에 항상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한 주의 시장 전략을 좀 말씀드리거든요. 이번 주는 또 소비 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고, 네. 뭐 아이폰 13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, 뭐 내일 또 요런- 왕이 부장도 온다는데. 네, 왕이 부장도 또 방한을 한다고 하니까 중국발 이제 규제 리스크가 조금 해소되는 걸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, 뭐 그런 네. 생각은 좀 드는데요. 전반적인 이번 주 시장 전략도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오후 4시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4시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엠비앵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